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조립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자, 체계적으로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관련 명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걸 가지다가 완성됐을 때의 결과에 따른 그쵸?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셈블리 관련된 여기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그 다음에 프로퍼티 매니저,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매니저, 이 매니저들의 화면 구성, 그리고 어셈블리 됐을 때 요 트리 있죠. 트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단품 파일이나 서브 어셈블리를 가져오는 방법, 가져온 것을 회전하고 이동하면서 메이트 조립하는 과정, 이런 순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링크가 다 걸려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탐색기 여셔가지고 어셈블리 거버너, 이거는 단품 파일이고요. 이 단품 파일을 이용해서 조립해 놓은 것이 리절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셔도 됩니다. 아니면 솔리드웍스에서 직접적으로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해당 위치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보통은 단품 파일하고 어셈블리 파일 또는 도면 파일 모든 것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필터를 이용하시면 단품만 보겠다, 어셈블리 파일만 보겠다, 그렇죠? 도면 파일만 보겠다, 이렇게요. 아니면 최상위 어셈블리 파일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품과 어셈블리 파일을 두 개 동시에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어셈블리 파일만 보도록 할까요? 하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쑥 지나갔죠. 빠른 달팽이가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어셈블리 파일을 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대형 어셈블리 파일을 연다고 그러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척 상황이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어셈블리 파일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조립을 해 놓은 겁니다. 개별 단품을 가져다가요, 제가 만든 단품 파일과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그렇죠? 표준품들을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보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디자인 트리죠. 이 동그라미 누르면 접히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펼쳐지는 거고요. 보기에서 작업창이었나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번 보죠. 여기에서 P.F 굳게 있죠. 이거 눌러버리면 이렇게 안 보이죠. 다시 동그라미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거 안 보인다고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고, 보기 좁으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상위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것이 지금은 단품만 있는 겁니다. 서브 어셈블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볼트 모양 있죠. 요거는 툴박스에서 여러분이 끌어다 쓰면, 표준품을 끌어다 쓰면 요 아이콘 모양이 보일 겁니다. 되겠죠? 자, 일단 왼쪽에 있는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최상위 어셈블리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저장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일에서 저장했을 때 다른 거 저장해 볼까요? 요 이름 있죠. 요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어셈블리에 참여하고 있는 부품들, 그러니까 컴포넌트라고 그러는 거죠. 부품과 그 다음에 서브 어셈블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는 어떤 항목이 표시될까요? 이런 식으로 각종 기록, 센서, 주소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면, 원점, 그리고 단품 파일들과 어셈블리 파일들, 그리고 이런 표준품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메이트가 있는 거죠. 메이트라는 것은 요 메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조립 관계를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메이트를 활용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내에서도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부품과 부품 사이에 가공을 하실 수도 있고 패턴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셈블리 피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셈블리 피처와 부품 패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생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품과 부품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여기 설명을 한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품 이름 옆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클릭하면 부품의 상세 정보를 펼치거나 접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죠.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피처 펼치면 해당 단품과 관련되어 있는 명과 원점 각종 피처 명령들, 그렇죠?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해당 부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클릭하면 해당 부품이 이런 식으로 파랗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선이 있죠. 선이 잘 보이죠. 이런 걸 왜 그러냐면, 이거 접으면 다시 한번 누르면 접힙니다.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이시죠. 이 두 가지 동적 참조 시각화, 모체, 엄마를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식, 종속, 자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클릭해 놓으면 해당 특히 탑다운 어셈블리 외부 참조 관계에서는 얘가 누구랑 부모 자식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에서 누구랑 한번 찍어 볼까요? 찍으면 이 세 개의 메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관관계를 확인할 때, 이 참조관계를 확인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켜놓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동적 참조 시각화, 동적 참조 시각화, 모체와 종속이 있죠. 이 두 개는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펼치거나 접거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트리의 모든 항목을 축소하려면 트리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항목 수축을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쭉쭉 펼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이번엔 다 접고 싶어요. 그럼 빈 공간 있죠. 마우스 오른쪽 항목 수축 하면 한꺼번에 다 접히게 됩니다. 아셨죠? 펼치다가 다 항목 수축하면 한꺼번에 접힌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접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어셈블리에서 같은 부품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어셈블리에서 지금 보면 윙 볼트, 윙 볼트, 윙 볼트 이 세 가지 부품을, 그러니까 하나의 원래는 저기 탐색기로 보면 하나의 부품이에요. 하나의 단품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내에서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똑같은 부품을,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인스턴스라고 그랬습니다. 복제품 인스턴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똑같은 부품이 이렇게 3개, 막 10개를 썼다 그러면 이게 10개가 쭈루룩 표시되겠죠. 100개를 썼다 그러면 100개가 쭈루룩 표시됩니다. NX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똑같은 부품은 이렇게 몇 번 사용했다,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2017 버전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동일 부품 그룹화는 최상위 수준 어셈블리에서 우클릭 트리 표시 그룹 부품 인스턴스,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트리 표시 어디있죠? 예, 그룹 부품 인스턴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부품은 마치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여기 3개가 사용됐다, 여기도 3개가 사용됐다, 이렇게 좀 트리를 단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트리 표시에서 그룹 부품 인스턴스 해제하면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좀 체크해 놓고 쓰는 것이 트리 구조상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메이트 거실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그려야 되니까 좀 물론 이렇게 펼쳐 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거요. 어셈블리에서 부품이 반복될 때마다 전미사 n이 일씩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부품을 여러 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보시면 제가 여기 13, 14, 16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첫 번째 하나 가져오면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했다가 또 지우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가져오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뭐 13번 사용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연습하느라고 이거를 끌었다 지웠다 끌었다 지웠다 14번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저도 이거 하나 만들려면 연습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1로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끌어다가 그냥 바로 조립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10이 되든 100이 되든 그거는 뭐 여러분 연습 끌어다가 지웠다 끌었다 지웠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찍 증가하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어셈블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보죠.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부품 이름 앞에 다른 부품과의 어떤 관계 상태를 보여주는 접도가 붙는다. 접도가 없으면 부품은 위치가 완전 정의된 상태다. 움직이는 부품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하다 보면 하나의 기준 부품이 필요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체조로 해야 되나요? 도수체조로 해야 되나요? 체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명장에 모아놓고, 그렇죠? 중대장이 그러는 거죠. 야,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손 번쩍 들면서 기준! 그러지 않습니까? 해체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걔는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어떤 부품은, 기본이 되는 부품은 꼭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F, 픽스,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고정시켜놓고 이 고정된 부품의 나머지 부품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조립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부품은 어셈블리의 원점과 동일한 위치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치시키는 것이. 얘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 물론 여러 개의 부품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온다든지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시다 보면 다 F가 붙어요.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한 부품은 기준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고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는 부품은 이 어셈블리 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로 그 자리에 짱 박히는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F 고정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상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 얘 있죠? 얘 드래그 해보면 어떻습니까? 위치가 움직이는 거죠.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로테이트 서포트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고정되는 부품하고 완전 정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면도 일치시키고 면도 일치시켜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회전도 안되고 위치 이동도 안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앞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케치 생각하셔가지고 스케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완전 정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상태가 스케치 아이콘 앞에 마이너스 상태가 있으면 안된다고 제가 설명해 놓으니까 어셈블리에서도 마이너스 상태가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 잘못 메이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다른 부품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위치 관계가 고정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얘하고 뭔가 둘 사이에 완전 정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면 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얘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셈블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상태라는 게 에러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러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위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세 가지만큼은 위치에 변화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품들 있죠. 뭐 볼트라든지 너트 같은 경우 이거 완전 정의하려고 무진장이 고생하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상태라는 얘기는 보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얘를 드래그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굳이 면 잡으셔가지고 고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마이너스는 불안정이라고 그러죠. 에러 상황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가끔씩 플러스, 다시 말하면 이 상태가 되는데 제가 못 모르고 자 메이트에서 일치를 해보죠. 그래서 이 면이랑 일치를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에러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와 관련된 다른 메이트를 삭제하고 얘의 메이트를 만들 거냐, 기존 메이트 남겨놓고 초과 정의로 만들 거냐. 일단 초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죠. 그럼 에러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뜨고 빨갛게 뜨면
그렇죠? 이게 얼굴에 황달 걸리듯이 노랗게 뜨는 거죠. 우와, 이게 또 뭔 에라야 그러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뜬다고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장 최근에 만든 에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면 돼요. 딜리트 키로. 그렇죠?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든지, 아니면 혹시나 나중에 이 메이트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기능 억제를 해 놓으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풀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기능 억제 해제하면 다시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끔씩은 플러스가 뜨는 거죠. 플러스는 초과 상태, 다시 말하면 에러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뜨면 에러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물음표 있죠. 물음표인가요? 요거는 이제 미해결 상태인데, 가끔씩은 그렇죠? 이미 메이트 걸어놓고 특정 부품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러 상황이 발생하겠죠. 볼까요? 여기서 슬라이더를 제가 그냥 딜리트 키로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얘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워지면 상관없는데 지운다 하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하위 피처 삭제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눌러보죠. 그러면 가끔씩은 이상한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해결 상태,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으로 지금 남아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요 물음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시다가 외부 참조 관계가 이상하게 깨져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물음표가 뜹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마이너스 상태가 절대 에러 상태가 아니다. 플러스는 에러 상태입니다. F는 기준이 되는 놈은 반드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품이 될 수도 있고 서브 어셈블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은 그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서 작업을 해보죠. 가장 최근에 열었던 것은 단축키 R입니다. 그렇죠? R 있죠? R 누르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열었던 것을 바로 클릭해서 바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품줄이 쭉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메이트가 있죠. 메이트라는 것은 부품과 부품 사이에 어떤 구속관계가 걸려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죠. 전체가 다 보이는 거고요. 해당 단품 안에 들어가면 해당 단품과 다른 단품하고 어떤 메이트를 사용해서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메이트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그럼 그룹 메이트라고 있습니다. 별도의 체결 부품, 요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솔리드웍스의 툴박스에서 끌어다 쓴 부품들 있죠. 그 부품들과 관련된 메이트는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줍니다. 마치 별도의 그렇죠? 여기 볼트 보이시죠? 여기 볼트,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풀어버리면 되겠죠. 체크 해제하면 다시 원래대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이트에서 일치 메이트로 이 면이랑 이 면이랑 두 개를 찾겠습니다. OK 누르면 당연히 초과 정의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메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게 메이트 개수가 엄청 많으면 이거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메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요, 그룹 메이트 상태별로 누르면 해결된 거랑 해결 안 된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난 거, 초과 정의된 거를 쉽게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만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기능 억제한다든지 피처 편집을 이용해서 메이트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타 이제 메이트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치를 잘못했으니까 얘를 기능 억제하든지 지워버리면 되겠죠. 하면 다시 되살아나고 이 부분은 기능 억제로 풀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해제하면 다시 원래대로 보이는 거고,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딜리트 키로 예스 누르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셈블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시켜보죠.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품이죠. 눌러보겠습니다. 예. 보였다 안 보였다. 하이드 쇼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요. 물론 여러 개를 잡고 이렇게 여러 개 잡고 한꺼번에 클릭, 한꺼번에는 안 되나요? 그럼 여러 개 잡고 여기서 하면 되겠죠. 숨기기 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숨기기 부품 표시 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 뭘까요? 예. 보는 방식이죠. 그렇죠? 세프트를 저는 뭐 언선 표시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선을 볼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요것도 실선 표시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개 다 잡고 한꺼번에 보기 방식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나요? 네, 여기서 한번 해보죠. 요거로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음영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기본으로 하죠. 뭐. 기본으로. 자,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표현입니다. 때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하얀색인데 저는 때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찍고 표현에 들어와서 밑에서 한번 보죠. 간단하게 표준에 와서 분홍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이런 식으로 때깔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표현을 제거하실 수도 있고 이 표현을 복사해서 다른 데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거하겠습니다. 보통은 단품에 여러분이 재질을 많이 부여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럼 재질 나름대로의 어떤 때깔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뭘까요? 예. 요거는 보이나요? 투명도입니다. 이거 투명도. 그렇죠? 반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여기 투명도 변경 있죠? 하면 반투명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예, 보기 방식 그리고 표현 그 다음에 반투명. 이거는 접을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창이 두 개가 필요한 경우 있어요. 가끔씩은 죄송합니다. 예, 밑으로 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넘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거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이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위에서는 디자인 트리 보시고 피처 매니저 디자인 보고 밑에서는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보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 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겠죠. 혹시나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끌어다가 위로 쭉 잠겨 버리시면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 동그라미 잘못 꺼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꺼셔 가지고 쭉 하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있죠. 이 프로퍼티 매니저랑서 여러분이 나중에 메이트를 건다든지 뭔가 특정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옵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분해 들어간지 조립 들어간지 아니면 어셈블리도 그런 거죠. 어셈블리도 이런 식의 어떤 조립 상황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된 상황을 기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립된 상황을 기억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하면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분해도 조립도를 여기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각각의 단품마다 어떤 색깔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된 색상뿐만 아니라 데칼 그리고 각종 카메라든지 조명 같은 경우를 여기서 확인하시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렌더링 관련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여러분이 처음 어셈블리를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가 되어 있고 이 관리를 트리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메이트 항목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러 나지 않게끔. 자, 이런 얘기였고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죠. 메이트 선택 시 일시적으로 면 숨기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메이트를 삽입한다든지 이미 만들어진 메이트를 편집한다든지 메이트와 함께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명령을 수행하시다 보면
숨겨진 면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여러 부품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메이트 작업을 할 겁니다. 하는데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보죠. 그럼 클릭하면 이 앞면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선택한 면이 반투명이 돼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선택한 부품을 투명으로 표시, 이렇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면이 아니라 저 뒤에 속에 숨어 있는 면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작업하기 좀 불편하죠. 보통 이거를 부품을 숨기고, 그렇죠? 숨기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메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Alt키 눌러보시죠. 한 번 더 눌러보시죠. 또 눌러보시죠. 누를 때마다 저 뒤에 있는 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누르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메이트를 새로 생산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메이트 있죠? 기존에 있는 메이트를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는 메이트와 함께 복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메이트 걸려면 뭔가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속에 숨어있는 요소는 선택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메이트 누르고요. 면이 해당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Alt키 한번 여러 번 눌러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일시적으로 숨긴 면을 숨기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숨겨진 면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Shift Alt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 보이게 되겠죠? Alt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Alt키, Shift Alt키, Shift키를 누른 채 Alt키만 클릭하면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Alt키 계속 눌러보죠. 자,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다른 면에서 계속해서 Alt키 눌러가지고 면을 지웠어요. 지웠나기보다는 숨겨놨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숨겨진 모든 면을 반투명 상태로 표시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는 Shift, Ctrl, Alt 키 3개를 동시에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트 하고요. 갖다 대고 Alt 키 누르면 숨겨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숨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hift, Alt 키 누르면 다시 보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Ctrl, Shift, Alt 키 누르면 반투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투명으로 어느 면이 숨겨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아예 다 초기 상태로 면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ES키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했다가 빈 공간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가운데 휠 버튼 더블 클릭하면 적당한 크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작아졌네? 더블 클릭. 확대 이동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파트 작업하고 단품 작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항목 수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D키 있죠? D. 키보드의 D입니다. 단품 찍고 D키 누르면 그 단품 관련된 명령들이 보이는 거죠. 그 어셈블리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케치 눌러서 편집 누르면 하이 어셈블리로 들어가서 바로 단품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끝났으면 다시 OK 하고 어셈블리로 빠져나오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D키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품이 어떤 메이트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보통 찍으면 여기에 표시되는데 좀 마우스 여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찍고 D키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걸려있는 메이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메이트를 찍어서 편집해서 메이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ES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D키도 잘 기억하시면 상당히 동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실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어셈블리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시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는 거. 그게 보면 이 부분이 최상위 어셈블리고 기록과 센서 추석도 있고 어셈블리 자체의 면과 원점 보이고요. 밑에는 서브 어셈블리와 단품들이 서브 단품들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씩 메이트 걸 때마다 여기 메이트 항목에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패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셈블리 피처 작업을 하면 별도로 이런 항목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아이콘 옆에 있는 F, 마이너스, 플러스, 물음표 이 의미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F는 픽스, FIX 있죠?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불안 정의는 그러니까 에러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면을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 단축키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부품을 그룹화 시키는 거, 그리고 메이트도 상태별로 그룹화 시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뭐였죠? 예, 프로퍼티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메이트를 추가한다든지 각종 명령을 실행하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요 속성창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트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또는 각종 어셈블리 피처 작업을 진행할 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프로퍼티 매니저를 활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있죠?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각종 설정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정별로 분해도, 조립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이 설정을 보시게 될 거고, 해당 설정별로 표시 상태를 또 연동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습해 나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서 죄송한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냥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가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